오늘은요, KHS202 노학 가이드라인, 한국인에 적합한 노학의 사용 지침, 그의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할 때 전후로 노학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내 환자가 이빨을 뽑는다? 내 환자가 내시경을 해. 또는 내 환자가 수술을 받아? 어떻게 노학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환자들 직내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0세 남성분이신데 이빨을 2개를 뽑겠대요. 이빨이 치통이 있으셔서 2개입니다. 2개. 근데 이분이 혈압이 있으시네요. 몸무게는 62kg고 심장 초음파 괜찮고 키드니 펑션 좋네요. 봤더니 리바록사반을 쓰고 있는데 리바록사반은요 오로지 GFR만 가지고 도즈 리덕션을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20ml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빨을 뽑는다는데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내일 이빨 뽑아요. 그러면 내일 리바록사반 끊으세요? 아니면 내일 뽑을 거니까 오늘부터 끊으세요? 아니면 모레 하려고 하루 미루세요? 이틀은 끊으세요? 아니면 걱정되니까 한 3일은 끊으세요? 어떻게 말해주고 싶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빨은요, 1개에서 3개를 뽑을 때는요, 출혈 위험이 미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니멀 리스크, 거의 출혈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끊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12시간에서 24시간, 주로 12시간을 끊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얘기요? 12시간을 끊으라는 거는요, 저녁약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 약으로부터 12시간 뒤면 다음날 아침이 되거든요. QD, 아침에 한번 복용하는 약이라 그러면 24시간이 됩니다. 다음날 시술할 때까지는. 그래서 이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환자가 출혈 위험이 미약한 거, 이빨을 뽑을 거예요, 또는 임플란트를 할 거예요, 스케일링을 할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당일날, 시술 당일날만 안 드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요게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코로나 백신이 근육주사입니다. 근육주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도 그날 당일날 코로나 백신 주사 맞으러 가는 당일날만 안 드시면 되고, 나머지 일렉티브 우리 엔지오 많이 하잖아요. 또 일렉티브 PCI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일렉티브일 때 내 환자가 가슴이 아파서 나는 일주일 뒤에 나는 시술을 할 거예요. 나는 엔지오 해보고 PCI도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었을 때 막 이틀, 3일 끝내는 게 아니고요. 입원하기 전날까지 먹이란 소리예요. 입원하기 전날까지는 복용을 시키고 검사하는 날, 그날만 안 하면 돼요. 내시경도 마찬가지예요. 내시경도 다음날 내가 내시경을 할 거라고 했었을 때는 내시경 하기는 날, 그날만 끊고 가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술 당일날만 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시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자가 뭘 바이옵시를 할지 안 할지, 생검을 할지 안 할지 어찌 알아요? 혹은 폴립 있으면 뜯고 나가야 되잖아요. 뜯을지 안 뜯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물론 이게 팔로업 내시경들이 있잖아요. 팔로업 내시경 할 때에는 뭐 이미 알고 들어가고 리저는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되니까 그때는 뭐 당일날만 안 되시면 되지만 어쩔지 모를 때는 혹시 바이옵시를 할지 몰라? 라고 했었을 때는 하루입니다. 이 포셉으로 착 뜯어내는 것 정도는 출혈 위험이 미니멈에서 로우 블리딩 리스크로 바꾸거든요. 이때는 하루만 끊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24시간. 근데 뭔가 이게 이 폴립을 뜯어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블리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틀을 끊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 헷갈려, 4시간인데 헷갈려 라고 했었을 때는 실은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때는 이틀 이상 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끊는 거 보게 되면요, 봐봐요. 48시간에서 9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96시간으로 표기를 해뒀어요. 96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트로크 리스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이 얘기는 즉슨 4일까지는 끊어볼 수 있대 5일 이상 끊게 되면 당신은 구속이 될 거야 라는 소리거든요. 정형외과 수술하는데 당신 5일 끊으세요. 수피 많이 날까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구속감이 됩니다. 분명히 가이드라인에서 4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일 이상 끊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내시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틀 이상 끊으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가장 하면 현실적인 답변이 되겠죠. 그리고 이빨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이빨을 뽑을 때도 스케일링을 할 때도 당일날만 끊으면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 선생님들이 두려워하십니다.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요 블리딩을 많이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블리딩 많이 해요. 스케일링 많이 들어도 막 피 펑펑펑 하고 이빨 하나 뽑았는데
피 안 멈추면 그 환자 와가지고 너 고소할 거야 막 그러거든요. 이런 거 한번 경험하시고 나면 이 노악 하루 그냥 당일날만 끊고 오세요. 안 합니다. 안 해.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래서 하루 내지 이틀은 끊도록 저희가 레커멘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48시간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 게 48시간까지는 크게 스트로크 리스크를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게 되면요. 저희가 나중에 행여 소송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우리가 하루 내지 이틀 끊게끔 되어 있잖아요. 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리딩이 우리가 조금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하루 내지 이틀까지는 끊어볼 수 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수술들, 심장 수술을 하든 또는 복부 수술을 하든 또는 전립선 조직 검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비뇨기과 수술을 하든 또 최청극파 수술도 많이 합니다. 또는 저희처럼 이제 심장하는 사람들이 복잡한 심장 중재술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도 이틀 이상 끊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가 이틀이고요. 나는 진짜 이 환자 키드니 펑션도 안 좋아서 블리딩 때문에 걱정돼 라고 했을 때 맥시멈 4일,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출혈 위험일 때는 하루, 그리고 미니멈 블리딩 리스크일 때는 12시간, 고위험 출혈일 때는 48시간, 그러나 96시간을 넘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빨을 2개 뽑을 때 우리가 끊어야 되는 기간은 실은 시술 당일날만, 내일 내 환자가 이빨을 뽑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오늘까지 복용을 시키고 당일날만 끊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루 내지 이틀을 끊게끔 레커멘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분 한번 봐볼게요. 이분은 70세 남성분이신데 내시경이 예약돼 있어요. 내시경을 하시겠대요. 고혈압 있고 뭐 몸무게도 괜찮고 에코도 괜찮고 키드니 펑션도 괜찮고 이번에는 에독사반 60ml를 다 쓰고 있네요. 풀도수로. 눈여겨보십시오. 이 부분은 용량을 줄여야 될 크라이테리아가 없습니다. 온라벨로 잘 쓰고 있네요. 어쨌든 내시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일날만 끊어도 되거든요. 근데 앞서서 제가 그랬죠. 이 환자가 그냥 뭐 바이오시마 할지 또는 폴립이 있어서 뜯어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틀 전에 끊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이번 문제는 PCI를 시행했었을 때, 즉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했었을 때 노악하고 아스피린 또는 클로피데골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스피린하고 또는 클로피데골을 써야만이 스텐트가 들어갔을 때 스텐트 막히는 거, 스텐트 트롬보시스를 막아주거든요.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쓸 것인가? 이 AF가 있어가지고 노악하고 쓰다 보면 같이 쓰다 보면 블리딩 리스크는 한없이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 ICH 생겨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써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이 문제를 들고 왔거든요. 볼게요. 65세 남성분이 가슴이 아프대요. 고혈압이 있었고 또 나머지 랩들은 괜찮고 봤더니 트로포닌 아이도 정상, CKMB도 정상.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은 일렉티브 PCR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렉티브로 PCR을 했었고 심전도에서는 이렇게 Atrial Fibrillation이 보이고 있고 봤더니 AST 세그멘트 일리베이션이나 또는 디프레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MI는 아니다. 카디악 엔자임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환자를 일렉티브 PCR을 할 거야 라는 거고요. 실제로 일렉티브 PCR을 했습니다. 돌아라. 돌았다.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서크 프록시마를 봤더니 이렇게 리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디버 스텐트를 놓고 PCR하고 잘 맞췄어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했어요. PCR 했단 말이에요. 드러그 일루팅 스텐트로. 저는 일렉티브 PCR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MI가 아닌 크로닉 스테이블 엔지나였습니다. 크로닉 스테이블 엔지나 환자가 7개월째가 됐어요. 그러면 스텐 스럼보시스하고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위해서 어떻게 약제를 써보겠습니까? 뭐 AF 환자니까 당연히 스트로크 프리벤션 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든지 간에 노악을 쓰겠죠. 그 다음 이 환자는 PCR을 했기 때문에 이 스텐 스럼보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클로피데롤이 됐든 아스피린 됐든 쓰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문제 풀어면 어려우니까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스텐 스럼보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스피린보다는 클로피데골이 조금 더 페이버 된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써도 상관은 없지만 클로피데골이 조금 더 페이버 된답니다. 그러면 뭐 다 써도 되지만 저 같으면 클로피데골을 쓸 건데 문제는 PCR을 시행하고 7개월이 됐어요. 이거는
6개월까지는 노화하고 이렇게 아스피린 또는 클로피드라고 컨비네이션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6개월을 넘어서면요. 쓰나 마나다. 써서 얻을 이득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스피린 또는 클로피드를 다 삭제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노악 모노로 가는 거거든요. 모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리바록사반을 15ml 쓸래, 에독사반을 30ml 쓸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환자는요. 그래도 건강한 축에 속했기 때문에 도즈 리덕션해야 될 크라이테리는 속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리바록사반 같은 경우는 이 PCI를 시행하고 나서 쓸 수 있는 용량은요. 도즈 리덕션된 15ml를 레커멘드를 하고 있고 에독사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스탠다드 도즈인 60ml를 레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 뭐 쓸래? 7개월째라고 하게 되면요. 이 환자는 리바록사반 15ml 쓰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렉티브 PCR을 썼을 때는 암만 같이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쓰고 싶거든요. 아스피린, 클로피드를 끊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두 개 쓰는 기간은 6개월까지만 해라.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노악 모노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 환자가 아키트 코로나리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PCR을 했어요. 그때는 1년까지는 써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노악 모노로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요. 코로나리 인터벤션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만나 뵙게 되면 아직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많이 싸우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이 이렇다고 하고 내가 레퍼런스를 갖다 제시를 한다고 해도 레퍼런스는 그래 하지만 나는 끊지 않을 거야 라는 코로나 인터벤션 쌤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도 실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최근에는 심지어 메타어널리시스가 나왔어요. 큰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모노가 좋아 아니면 여기다 뭐 하나 붙여준 게 좋아 아스피린 끊기 싫거든요. 붙여준 게 좋아 나왔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어쨌든 가이드라인은 모노로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이래요. 리바록사반을 쓸 때는요 15mg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큰 연구 디자인들 자체가 그렇게 됐거든요. 실은 리바록사반이 가지고 있던 스터디는 15mg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mg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비가트란도 110mg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 아픽사반하고 에독사반은요 이 두 가지 약제는 전부 다 스탠다드 도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픽사반 쓸 거예요 할 때도 5mg BID, 에독사반 쓸게요 그때도 60mg QD를 쓰는 게 원칙이고 이 두 가지 약제는 용량을 줄여서 쓰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약을 쓸 때는 아스피린 쓸래, 클로피데골을 쓸래, 또는 P2Y12 이니비터 쓸 때라고 했었을 때는 클로피데골이 조금 더 선호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일 때는 그래도 듀얼 세라피, 즉 노악하고 아스피린이나 또는 클로피데골 둘 중에 하나를 붙여줄 때는 1년까지는 붙여라. 하지만 크로닉 스테이블 엔지나 같은 경우에서는 6개월까지만 쓰고 7개월부터는 그냥 노악 모노를 써라 라고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번 파트에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올해 2022년도로 들어오면서부터 내 환자가 수술을 받을 거예요, 시술을 받을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노악을 끊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을 때는 되도록이면 4일을 넘기지 마라라고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내 심방세동 환자가 PCI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스피린 또는 클로피데골을 붙여줄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는 일렉티브 PCI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6개월까지만 더 쓰고 싶으셔도 6개월까지만 하고 아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PCI를 했었어요 라고 했었을 때는 1년까지만 쓰시면 되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모노테라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환자들이 노악을 쓸 때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할 때 노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진짜 마지막 파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될까면요. 각 경우에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내 환자가 고혈압이에요? 내 환자가 당뇨병이에요? 또는 내 환자가 80세 꼬꼬 할아버지인데 이번에 지에 블리딩이 있는데 난 노악 어떻게 쓰는지 무지하게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봐요.